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이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북미 정상회담 다시 성사될 수 있을지 외교관 출신 정말 외교안보 통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한 정치 김건희입니다. 네. 아유, 그 소개가 아주 독특합니다. 네. 저희가 마치 정말 짠 것처럼 이렇게 의원님을 섭외하자마자 빅뉴스가 터졌습니다. 트럼프가 빅뉴스를 터뜨렸고 올 하반기 내내 아마 이게 계속 큰 뉴스로 계속 보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일단 청취자 이 9698님께서 마침 이런 문자 보내주셔서 청취자 질문부터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속내는 무엇일까요?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까지 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트럼프의 의중 한마디로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점이 좀 그러니까 묘하죠.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정상회담 원하는 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네. 그 사이 뭐 여러 가지 의지를 밝혀왔는데 네. 마침 요번에 이제 그 시점은 이란 전쟁이 네. 실패하면서 네. 그 책임론이 마구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던 시점이거든요. 지지율이 뭐 33%까지 지지율도 막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슈로부터 좀 관심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니까 시선 돌리기. 예, 그래서 그랬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얘기할 때 설명은 마치 북한하고 많이 얘기가 돼서 네. 이런 조치를 이제 보이면 뭔가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네. 이제 북한이 호응이 나오는 게 다 이제 좀 약속이 된 것처럼 느끼게 했는데 네. 오늘 김여정 담화를 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별다른 그런 사전에 깊은 협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관심 전환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 선거 앞두고 예. 뭔가 시선을 좀 돌리고 아니 중간 선거가 아니라 요 시점,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시점에서 이란 전쟁 실패 때문에 네. 실패라고 자꾸 되면서 미국 내 책임론이 막 불거지고 네.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관심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수요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김여정 이 총무부장 얘기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평화할 가치도 없다. 이 군사훈련, 이 축소에 대해서는 평화할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뒤에 이런 얘기했어요. 북미 두 지도자의 관계는 훌륭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요거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뭐 그것도 항상 하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북한도 네. 뭐 계속해서 미국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북한은 아주 명확하게 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 네. 대화할 수 있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조건을 받아들이게 미국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도 지도자 간에는 우호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의례적으로 그냥 한 표현이다라고. 그렇죠. 예. 지금 트럼프도 내가 김정은이랑 잘 지내 이렇게 얘기했고 예. 북한도 뭐 두 지도자 관계가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냥 서로 주고받고 그렇죠. 이란에 대해서 네. 뭐 참수작전해서 뭐 하메네이 그 종교 지도자도 이렇게 뭐 제거했죠. 제거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국가인데 네. 이제 마두로는 끌고 오고. 네, 그래서 뭐 일부러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상황이 이제 바뀌어서 협상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일부러 적대적 관계를 만들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미국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제 본인이 원래는 이제 기사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사가 한번 났고 어제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기사는 이제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올해 안에 뭐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네. 이제 정책 과정의 특징이 네. 극단적인 탑다운이라 그럽니다. 네. 그건 뭐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리고 저렇게 발언을 하게 되면 네. 그때부터 이제 그걸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네. 정부가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당장 뭐 국무부 백악관 다 올해 안에 어떻게 미국 정상회담을 만들지 하는 작업에 돌입할 겁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밑에 관료들을 좀 압박하고 이제 야 좀 추진해봐 이렇게 지금
쉽게 말해서 약간 좀 속된 말로 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조금 그냥 신호를 준 거죠. 신호를 준 거고. 예, 왜냐하면 그러면 알아서 움직일 거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밑에서 다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네. 승인을 하면 그게 정책이 되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그게 정상적이고 정상적인- 상식적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니면 내가 어떤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검토해봐 그러면 밑에서 다 검토해서 올려오면 네. 아 그래 이렇게 가자 이렇게 결정해 주는 게 방식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독특한 방식이 네. 본인이 이제 다 결정을 하고 방향을 다 제시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따라와야 되는 거니까 마치 그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국제 외교도 무슨 리얼리티 쇼 그런 거 하듯이 하는 사람 같아요. 보니까 게임 하듯이 그냥 진짜.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네. 국가 지도자로서 단점도 많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아까 처음 보듯이 이렇게 국내 정치의 문제에 자꾸 대외 관계를 끌어들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자국의 국익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로서는 뭐 저렇게 하시는 게 별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우리가 뭐 미국 걱정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 제가 궁금한 거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트럼프는 올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가능성은 저는 현재로서는 네. 크지 않다고 보는데 대략 몇 퍼센트 그러면? 지금으로 퍼센트로 보면 뭐 따지면. 퍼센트 따지면 10% 되는 거죠. 아, 10%요? 예, 예. 오, 그렇지. 그러면은 굉장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전망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만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해 중에 미국 정상이 될까 하고 네. 미국 정부도 이제 검토하고 나설 것이고 우리도 이제 뭐 페이스메이커 한다고 그랬으니까 네. 나서서 같이 협의하면서 방법을 찾고 그럴 테니까 그러다 보면 뭐 조금 퍼센트가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어떻게 되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인데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냐에 따라서 뭐 조금 오를 수는 있다. 좀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네. 거기서도 저는 뭐 크게 가능성을 두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그 중간 선거 앞두고 한바탕 그냥 쇼를 한번 펼치는 그런 가능성 그렇게 지나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한번 그냥 이렇게 블러핑 한번 세게 한번 좀 과장해 보고 그냥 블러핑은 이제 상대방을 네.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거고 네.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제 국내 이제 잠깐 국내에서 그 뭐 저 시선 전환 내가 김정은 뭐, 예. 만날 거예요. 뭐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예, 그걸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네. 이틀 동안 네. 미국 언론에서 온통이 이 이야기를 덮였거든요. 예,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성공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성공한 거죠. 혹시요 10% 가능성이라고 하셨지만 네. 만약에 이게 가능성이 이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성사가 된다면 어디서 그러니까 어디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장소를 말씀하시는 네, 장소. 건가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지금 네. 일단 중국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선전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뭐 베이징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난번에 이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걸 많이 논의했었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만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아닐 것 같다. 아니면 중국에서 만날 것 같으면 지난번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나오는 얘기가 몽골 얘기도 나오고, 울란바토르. 뭐 제3국 얘기도 나오고, 네. 뭐 이렇게 했었으니까 네. 아마 이제 제3국을 선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오히려 제3국을 선호한다. 그럴 가능성이 크죠. 지금 우리는 적대적 두 국가로 해놨으니까 네. 아마 뭐 판문점에 와서 보든가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그 김정은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자기 안전일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 얘기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네. 중국을 피했었습니다. 아. 싱가포르하고 그 멀리 싱가포르까지 가고 하노이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열차 타고 갔죠 하노이까지. 예. 그런 중국에서 점이- 네. 정상회담 하면 중국에서 다 듣는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 네. 오히려. 예. 그러면 시기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만 저희가 본다면 네. 아예 중간 선거 전에 그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뭐 외신에 쓰더라고요. 그냥 네. 10월에 그냥 아주 깜짝 쇼 한번 빵 벌쳐가지고 그걸로 중간 선거에서 좀 재미를 보겠다라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럴 경우에 선거 앞에 할 경우에는 결과에 대해서 좀 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뒤에 그냥 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끌고 가는 이런 거가 있는데 이 시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성사 자체에 좀 큰 가능성을 안 두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앞이냐 뒤냐 갑자기 물으시니까 저는 네. 생각은 안 나는데 네. 다만 이제 지금 사실은 김정은 입장에서 보시면 네. 지난번에 하노이에서 아무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서 네.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외교적 실패라는 평가를 받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나와서 또 빈손으로 돌아가는 건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아무 문제 없겠지만 네. 도저히 안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북한 입장에서 성과가 담보되는 회담이 돼야 될 거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빨리 되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입장에서 최악은 노딜. 그러니까 아무런 성과 없이 지난번 하노이처럼 끝나는 건데 네. 그러려면 뭔가를 요구할 텐데 그거는 뭐 당연히 북한이 늘 얘기했던 핵 인정해라. 핵 네. 보유국 인정해라. 요거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건 일단 바꾸서 나오겠다는 거니까. 그건 전제로 깔고. 예, 전제를 깔고 그러면 제재 해제라든가 아니면 뭐 그 항상 북한의 목표는 네. 북한이 미국하고 갈 때 가장 이 최대치 목표는 뭐냐면 한미 동맹 관계를 와해시키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미 동맹이 자기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니까 네. 나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려면 근본적으로는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네. 한미 동맹이 없어져야 네. 네. 자기의 안보가 그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그런데 그거는 받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받을 수 없는 거니까. 아니 그리고 네. 보니까 지금 북한 경제가 되게 좋다면서요. 지금 뭐 한국은행 그 전쟁 지표로는 뭐 좋다고 돼 있는데 뭐 경제적 성장률이 뭐 3% 뭐 그리고 꽤 좋대요. 지금 그 북한의 평양은 뭐 지금 완전 뭐 명품 매장도 들어오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더 아마 김정은은 이번에 몸값 좀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몸값을 올린다는 차원보다는 네. 북한이 사실은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급히 회담을 해야만 될 네. 대화를 해야만 될 그런 인센티브가 좀 없는 상황이죠. 급한 건 트럼프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급하고 네. 그래서 사실 그 이런 협상은 그렇게 급하게 서둘면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차분히 여유를 갖고 그러니까 내가 오래 버틸 수 있다. 네. 이런 자세를 가져야 이제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있는데 네. 조금 너무 급해 보여서 네. 그렇게 급하게 나가다 보면 뭐 필요 없는 양보를 하는데 그것이 미국이 하는 양보가 우리의 국익을 손상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슈 관련해서 딱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흔히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한국 패싱이잖아요. 네네. 예전에 이제 뭐 통미봉남이라 그랬나요? 그냥 네. 미국하고 아예 직거래 버리고 한국은 빠지고 이걸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지점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지점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라는 개념을 네. 낸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이재명 정부가 그건 뭐냐 하면 앞에서 이제 미국이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사실은 조절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조절한다는 의미는 절대 우리의 국익이 손상이 안 되고 네.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지켜지고 하는 네. 뭐 그런 어떤 기본적인로 만들겠다는 건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이제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패싱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스럽다. 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대미 외교도 강화하고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 현안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일단 지금 지도부가 당협위원장 재선출 지금 이걸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의총에서도 좀 뭐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지금 뭐 개헌, 뭐 연임 개헌 뭐 이런 얘기로 나오고 있고 저기 이재명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 여당하고 이제 지금 우리가 그 견고히 이렇게 좀 투쟁해 가야 될 이슈도 많은 상황에서 예. 당이 단합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당의 단합을 저해할 수 있어서 잠시만요, 의원님.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속보입니다. 지금 10분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서범수 이 네 명 네네. 당원권 정지 의결을 냈고 조경태 2년 6개월, 진종호 2년, 권영진 1년 6개월, 서범수 10개월 이렇게 네. 했네요.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뭐 이미 이제 그 배현진 네. 사례가 의원이라든가 있죠. 김종혁 네. 위원장 징계가 이제 뭐 가처분을 받고 네. 뭐 이런 과정에서 또 지금 최근에 이제 윤리위에서 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네. 우리 윤리위가 상당히 좀 도덕적 권위를 좀 잃은 거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징계를 위원장하고 부원장 막 싸우고. 예. 그래서 네. 이런 징계를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네. 일단 먼저 도덕적 권위를 좀 회복하고 네. 해야 이제 승복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런 게 당의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서 네. 좀 그런 게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경태 의원 2년 6개월, 진종호 2년 뭐 이러네요. 이 정도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저런 그 거에 대해서 사실 승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면 저기에 대한 또 대항 조치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 네. 6개월이면 지금 일단 총선과 관련이 있잖아요. 지금 네네. 공천받기도 지금 어렵게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네. 끝이 아니라 네. 뭐 가처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또 있을 테니까. 네. 그다음 앞으로 좀 봐야 되겠죠. 봐야 음. 되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윤리위 자체에 네.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는 조치.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좀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윤리가 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윤리 권위 회복이 뭐 그렇게 쉽게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네. 이제 그걸 어떻게 좀 해요 지금? 일단은 당장. 인적인 교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런 조치들이 좀 있어야지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정당의 일이지 않습니까? 네. 정당이란 또 국민의 일이니까 네. 우리 그 정당의 구성원이나 또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합당한 조치가 그러니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리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의 사법기구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법기구가 권위를 잃어버리면 네. 쉽게 말하면 우리 일상생활로 비유하면 재판이 지금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이진숙 의원 이거 네. 5.18 이거 폄훼 논란이 불거졌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요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지도부에 반기든 의원들은 지금 이렇게 세게 지금 징계가 나왔는데 네. 이진숙 의원은 이게 전혀 뭐 징계는 아예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지도부에서? 뭐 제가 뭐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네. 뭐 개별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일단 그 뭐 윤리 차원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 뭐 이런 게 가장 우선돼야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개별 사건들을 좀 검토해 가야 아니,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네. 이거 좀 형평성에 좀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네. 이제 이런 형평성의 논란이 없게 되겠죠. 어. 도덕적 권위가 회복되면서 어,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구성원들과 국민들이 네. 봐도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낼 테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는 조치들이 다 이렇게 지금 설득력이 있고 네. 승복이 될 테니까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의원들끼리 좀 만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 좀 하고 계세요?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어. 의총들이 있으니까요. 의총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네, 그래도 의총 말고 보면 좀 물밑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것들이 또 좀 영향을 좀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뭐 제가 뭐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